이제는 3부에서 tkinter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tkinter 가지고 우리는 GUI 화면을 만듭니다. Graphical User Interface. 파이썬에서 GUI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tkinter는 파이썬에 기본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이 되게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pyqt, 여기에 4가 있는데 4보다는 요즘은 5를 더 많이 씁니다. 4는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pyqt5는 C++로 작성되어 있고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 크로스라는 것은 이게 우리 전문 용어로 아주 자주 나오는 건데 OS에 관계없이 또는 컴파일러에 관계없이 이쪽에서도 적용되고 저쪽에서도 적용되고 여러 곳에서 옮겨 다니면서, 크로스는 원래 건너뛴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옮겨 다니면서, 다시 말하면 윈도우즈에서도 잘 돌아가고 맥에서도 잘 돌아가고 리눅스에서도 잘 돌아가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크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OS 같은 것들을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동작하는 그 전체 시스템을 우리는 프레임워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합쳐 놓으니까 용어가 좀 어려워 보이죠.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 여기서도 잘 돌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GT 디자이너라는 게 있습니다. 이 pyqt, 요게 G가 아닙니다. 여기 좀 이상하네요. QT, QT 디자이너라는 UI, 우리 GUI 할 때 G자를 빼고 UI,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 이 유저 인터페이스를 그래픽컬하게 나타낼 때 우리는 GUI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디자인하는 도구로 요 QT 디자이너라는 게 있는데 요걸 써서 일단 그림으로 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데 내부에서는 다 C++로 코딩되어 있고 C++로 다 돌아갑니다. 이 pyqt5는 상당히 기능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이걸로 GUI 공부를 하지 왜 tkinter를 사용하느냐 하면은 이게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을 익히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확장해서 더 화려한 그리고 또 기능이 많은 GUI 도구를 사용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pyqt5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 개인용은 무료고 상업용은 유료입니다. 보통은 우리 무료를 다운받아서 공부를 하죠. tkinter 익히고 나면 pyqt5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yside는 여기에 개인용이든 상업용이든 모두 무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데 이게 pyqt4하고 비슷하고 이 4보다는 요즘은 5를 많이 쓰니까 5 쪽으로 쓰고 싶은 사람은 이거 쓰면 안 되니까 이게 또 지속적으로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걸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그리고 pygtk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리눅스 환경에 잘 맞고 윈도우에서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조금 많이 사용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wxPython. 이것도 클래스 플랫폼이니까 이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윈도우즈나 맥이나 리눅스 등등에서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것도 많이 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요거 두 개,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여기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모바일 시대 때 모바일용 앱이나 게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무료인 요 키비라는 게 있는데, 키비도 요 윈도우즈나 그 다음에 맥 OS 그리고 리눅스에서 잘 돌아갑니다. 더군다나 안드로이드에서, 그리고 iOS,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이런 데서도 잘 돌아가니까 요걸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우리는 tkin트로 GUI 공부를 할 건데, 이 GUI는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니까 이제 그림으로 화면을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요즘은 다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파이썬 문법 공부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GUI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GUI 공부를 하기 위한 좋은 사이트들 여기에 적어놨는데, 이거는 파이썬 안에 기본 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파이썬 공식 사이트입니다. 버전은 3이고 이 안에 있는 여러 라이브러리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그 중에 tkin트에 대해서만 있는 홈페이지가 요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주로 이제 문법 같은 것들, 어떤 라이브러리라고 하면 함수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건데, 각 함수들의 활용을 여기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볼 때는 각각의 파라메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런 걸 중점적으로 볼 때 이 사이트가 좋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튜토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면은 거기에서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튜토리얼에는 많은 예제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제들을 보고 이제 어떻게 활용되는지 공부할 수 있으니까 요 사이트가 있고 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튜토리얼을 참조하면 또 많은 예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tkin트는 원래 유닉스 계열의 tcltk라는 게 있었는데, 유닉스에서 그래픽을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GUI죠. 그 위에 객체지향 계층을 입혔다. 객체지향은 전부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고, 이 클래스를 이제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을 하죠.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이런 객체지향적 소프트웨어를 작성을 하고, 그 클래스 안에 많은 함수들을 집어넣고 그 함수들을 이제 콜해서 쓰는 방법,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역시 tcl/tk 위에 이런 클래스들을 만들어서 사용한 것이 바로 tkin트입니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파이썬에서 기본 GUI 도구로 사용한 거죠. GUI 모드라는 것은 이렇게 그림으로 화면에 나타낸 겁니다. 텍스트 모드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45 빼기 6 그러면 45라는 걸 입력하고 6을 입력하고 연산의 종류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우리가 선택하면은 이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런 것은 문법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게 해서 여기서 12 치고 곱하기 치고 이퀄 치면 이 이퀄이라는 이 보탄, 이거 전부 보탄으로 만듭니다. 이 보탄이 입력됐을 때 12 플러스 3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원칙이죠. 우리 뒤에 가서 이런 어젠플을 또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 요 구의 공부를 따로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자, tkin트를 시작하면 요 윈도우라는 걸 먼저 띄워야 됩니다. 그 지금 뒤에서 이 윈도우를 생성하는 것이 다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용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용어 설명하는 건데, 우리가 그 OS 이름 윈도우즈라는 거하고는 이것도 다릅니다. 이거는 tkin트에서 그림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띄우는 것이 윈도우입니다. 그래서 OS, MS에서 만든 OS, 그게 MS 윈도우즈 S가 붙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 윈도우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tkin트에서 만든 윈도우 이런 거 하나 생성하고 여기에 필요한 위젯들을 추가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위젯입니다. 이거는 레이블이라는 위젯이고 보탄이라는 위젯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텍스트 필드라는 위젯입니다. 텍스트 필드 위젯을 두 개를 넣었네요. 이런 걸 위젯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있네요. 위젯. 이건 소형 장치, 부품 이런 뜻이죠. 이런 부품들을 이렇게 윈도우에 배치를 시킨 겁니다. 근데 위젯이 단순 위젯이 있고 컨테이너 위젯이 있는데 또 응용 서비스 위젯도 있습니다. 단순 위젯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보탄, 여기 지금 OK라는 게 보탄인데 요 단순 위젯이라고 해놨죠. 요거 보탄입니다. 그 다음에 캔버스, 우리 그림을 그릴 때 선을 끊는다, 네모를 그린다, 원을 그린다 하는 것이 캔버스입니다. 그 다음에 체크 보탄, 여기 체크 보탄이 있네요. 요거는 체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엔트리, 요거 이제 엔트리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글을 우리가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엔트리. 그 다음에 레이블, 여기 이런 안내 글자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레이블이라고 이야기하고, 메시지, 여기서는 지금 메시지 얘는 없는데 그 메시지 이런 등등이 단순 위젯에 속합니다. 컨테이너라는 것은 원래는 컨테이너 컴포넌트인데, 컨테이너는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뭘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컨테이너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컨테이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윈도우 안에다가, 윈도우 아까 전에 봤었죠. 그 윈도우에다가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주로 이제 컨테이너는 주로 이제 프레임인데, 프레임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프레임입니다. 다른 걸 쓸 수도 있지만은 이 프레임을 윈도우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 안에다가 이런 위젯을 위치시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얘가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를 설명하기 전에 지금 용어 설명한 겁니다. 응용 서비스 위젯이라는 것은 계산기, 시계, 날씨 등등을 서비스해주는 작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데 일일이
프로그래머에게 이걸 다 만들어라 그러면은 힘들죠. 그래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젯으로 제공을 한다. 위젯은 가져와서 그냥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죠. 아주 간단한 윈도우 하나를 생성해 봅시다. 윈도우 이렇게 생성하는데 여기에 레이블 하나를 첨가를 하는 겁니다. 레이블. 그래서 이걸 윈도우에 레이블을 첨가하려고 그러면은 자, 요거부터 먼저 레이블. 레이블은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을 했죠. 이게 바로 생성자를 콜하는 겁니다. 이 생성자는 클래스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객체 지향을 위에 탑재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 이제 그 클래스를 객체로 만들려 그러면은 생성자를 콜해야 되는데 레이블이라는 클래스가 있는 겁니다. 그 레이블을 객체로 만들려면은 생성자를 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객체를 만들어서 그 이름을 레이블이라고 했는데 이 객체를 어디다 두느냐 하면은 윈도우에 둬라. 그 윈도우는 뭐냐? 윈도우는 여기 있네요. 이게 TK로 생성했습니다. TK는 tKint의 약자겠죠. 역시 대문자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역시 클래스로 마련되어 있고 그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만들려면 생성자를 콜해야 됩니다. 생성자 이름하고 클래스 이름은 항상 같이 가거든요. 이름이 같습니다. 그런데 클래스는 TK라고 되어 있고 클래스 이름이 그 다음에 생성자는 역시 TK로 되어 있는데 함수입니다. 이렇게 갈로가 있으면 함수죠. 그래 이 함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TK라는 함수를 부르면 이제 윈도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윈도우에 레이블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놓겠다는 거죠. 텍스트 이런 걸 속성이라고 그럽니다. 텍스트 이퀄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다 이렇게 속성을 줄 때 텍스트 이퀄 이렇게 씁니다. 뭐 백그라운드 같으면은 BG, 포그라운드 같으면 FG 그리고 이퀄 씁니다. 그리고 BG 이퀄 이렇게 하면은 백그라운드를 블랙으로 줘라 하면 이걸 블랙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것도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속성을 갈로 안에 쭉 써서 이 레이블에 색깔을 준다든지 이 글자의 크기 요거 글자의 폰트를 준다든지 크기를 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글자 텍스트를 헬로 tKint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 헬로 tKint라는 글자가 나타나는 이런 레이블을 마련해서 윈도우에다가 위치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팩이라는 것은 레이블 안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레이블이죠. 레이블 요게 클래스라 그랬죠. 클래스 안에 여러 함수들이 있는데 그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객체 여기 이제 객체를 생성했죠. 그러면 객체 이름 점 함수가 나오면은 이걸 일반 함수하고 구분해서 메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수라고도 이야기하고 메소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메소드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레이블 객체 안에 있는 메소드입니다. 이 메소드는 하는 일이 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팩, 배치시키는 게 팩이라는 게 있고 또 사이드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이드는 옆으로 배치시키는 것이고 팩은 아래 위로 배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른 위젯이 있으면은 배치를 시키면 그 다른 위젯은 요 레이블 밑에다가 배치시켜라. 이렇게 상하로 배치시키고 싶으면은 팩이라고 씁니다. 자, 요것도 이제 뒤에 가면 자세한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window.mainloop라는 게 있는데 이 윈도우가 요거잖아요. 요거에 이 윈도우라는 다시 말하면 TK가 가지고 있는 TK는 뭡니까? tkin트입니다. tkin트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메인 룹이 있습니다. 메인 룹은 루프를 돌면서 이제 계속 돈다는 건데 맨 바깥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이 윈도우를 켜고 끄고 하는 것이 이 메인 룹이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요 종료 보탄, 요거는 최대화 보탄, 요거는 최소화 보탄이겠죠. 요런 보탄들을 누를 때까지 혹은 이제 이 윈도우 화면에 여러 위젯을 둘 건데 어떤 위젯을 선택했는지 그 이벤트를 기다리는 것이 요 메인 룹이죠. 그래서 우리 터틀에서 t.mainloop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터틀이 가지고 있는 메인 룹입니다. 그래서 터틀 화면이 뜨고 그럼 여기에도 이런 보탄들이 있는데 이 보탄들이 클릭될 때까지 혹은 다른 어떤 아이콘이나 또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텐데 여기에 어떤 이벤트가 들어오는지 기다리는 거죠. 자, 이거는 tkin트가 만든 이 화면에서 어떤 액션이 들어올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뒤에 슬라이드는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놨습니다. 마지막에는 윈도우 메인 룹이라는 게 왔었죠. 이 메인 룹은 뭐냐 하면은 이벤트 처리 루프입니다. 루프라는 것은 이렇게 계속 돌고 있다는 뜻이죠. 뭐를 도느냐? 이벤트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 이벤트 큐라는 것은 이벤트가 차례대로 이제 하나씩 들어오면은 제일 첫 번째 들어온 것 이제 수행하는데 그 수행하는 것은 이벤트 처리기입니다. 가장 쉽게는 우리 화면에 요 종료 버튼 있죠. 요거 누르는 것도 이벤트죠. 그러면 이 이벤트가 들어오면 바로 이벤트 처리기, 요 종료를 할 수 있는, 종료는 보통 quit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요런 게 이제 이벤트 처리기인데, 이 이벤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준다는 겁니다. 돌면서 기다린다, 이런 뜻이죠. 그 대부분은 우리가 이벤트가 하나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 Q가 쓸모없이 보이지만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올 때 차례대로 수행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오는 거, 세 번째 들어오는 거, 이렇게 차례대로 수행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 첫 번째 게 끝나지 않았으면 두 번째 게 이 Q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게 처리가 끝나지 않았으면 이제 세 번째 걸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여기 Q에서 기다리게 하는 거죠. 이건 다 이제 컴퓨터 내부에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이벤트 루프라는 것을 프로그램 맨 마지막에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터틀에서는 t.main loop이라고 그랬죠. 물론 파이참에서 이렇게 했고, 아이들에서는 이걸 안 써도 된다고 했지만 터틀의 경우입니다. tkin트에서는 파이참이든지 아이들이든지 관계없이 이걸 꼭 해줘야 됩니다. 이때 이 윈도우는 tkin트, t 줄여서 tk, 요 생성자에 의해서 윈도우라는 객체를 생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윈도우는 tkin트의 객체입니다. 그래서 tkin트에 있는 메인 룹을 사용하는 거고, 터틀은 터틀에 있는 메인 룹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메인 룹이라도 어디에 소속된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하여튼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벤트를 기다린다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tkin트의 위젯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림을 그려서 보여준 거고, 다음 것은 이렇게 표로 나타내 보인 건데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하나하나 이제 그 용도를 봐야 이해가 되는데, 우선은 용어를 익히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봅시다. 보탄, 이게 이제 많이 쓰이고 제일 많이 쓰이는 겁니다. 이 보탄을 눌렀을 때 이제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가장 많이 드는 예가 오케이 보탄 또는 캔슬 보탄, 이런 것들이 다 보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에디터라는 게 있습니다. 에디터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둘 다 이렇게 생겼는데, 텍스트 필드는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에디터는 한 줄만 입력하는 겁니다. 보통 ID를 입력하라 그러면 한 줄만 입력하죠. 한 줄만 입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는 에디터라는 걸 쓰고, 여러 줄 입력할 필요가 있을 때는 텍스트 필드를 씁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고 이것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 필드는 여기 패스워드를 입력하는데,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별표로 이렇게 나타나서 그 패스워드를 감춰야 되겠죠. 그게 패스워드 필드고, 그 다음에 텍스트 에어리어는 이것도 역시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건데, 여러 줄 입력하면 이게 요 전체 에어리어를 넘쳐서 더 많은 줄을 입력할 때는 이런 스크롤바가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체크박스는 이렇게 네모로 생겼죠. 그리고 여기는 라디오 그룹이라고 했는데 라디오 박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체크박스는 여러 개가 있을 때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는 체크박스나 요거 하나하나는 라디오 보탄이라 그러거든요. 라디오 보탄이나 거의 같은데, 체크박스는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동시 선택이 가능한 거고, 라디오 보탄은 하나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쓸 때 1을 선택하면은 요것만 선택되죠. 만약에 2를 선택하면은 2 요것만 선택됩니다. 그래서 우리 라디오에서 주파수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 선국이라 그러죠. 선국할 때 주파수 선택하면 다른 방송은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선택합니다. 그래서 라디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보탄 하나하나를 라디오 보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룹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으니까 라디오 그룹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그 다음에 초이스는 여러 개가 있는데 요 여러 개의 하나하나를 우리는 아이템이라 그러죠. 아이템을 여러 개 넣어 놓으면은 하나만 보입니다. 그래서 요 화살표를 클릭하면 내가 입력한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쭉 나오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비슷한 게 리스트가 있는데 리스트는 동시에 이렇게 다 보입니다. 1, 2, 3 다 보이니까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죠. 이거 두 개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라는 거는 이것을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값 보통은 0부터 100까지가 디폴트인데 요 0와 요 100은 나중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값 여기 있으면 0겠죠. 가운데 있으면 50. 이 50이라는 값을 우리가 이제 가져가서 사용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스태틱 라인이라는 것은 뭐가 진행될 때 우리 저장 같은 거 할 때 한참 걸리는 것은 여기 이제 표시가 쭉 나타나잖아요. 여기 표시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스태틱 라인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체크박스하고 아주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특별한 거, 이 체크박스 중에서 특별한 게 enabled, visible, editable 이런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것은 요거 누르면은 가능하게 한다. 요거는 보이도록 한다. 요거는 편집 가능하게 한다. 이런 특수한 체크박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화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이미지를 선택하면 이미지를 가져올 수가 있고 이미지를 편집하고 싶으면 이미지 버튼이라는 게 있어서 요걸 가져와 가지고 클릭하면은 여기 각 픽셀이 크다랗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픽셀의 색깔을 조정을 한다든지 뭐 브러쉬로 바꾼다든지 펜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색상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요 버튼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요들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텍스트 필드, 텍스트 필드가 아까 요거였죠. 그 여기에는 네모 경계선이 보이는데 with no board, 그래서 경계선이 없는 텍스트 필드입니다. 자, 이런 위젯들이 있는데 내가 방금 설명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글로 다 적어서 이렇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중에 많이 쓰이는 게 버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캔버스라는 것도 많이 쓰입니다. 화면에 뭔가를 그릴 때, 우리 그림 그릴 때 캔버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도 캔버스. 체크버튼 아까 설명했고, 엔츄리하고 텍스트 필드. 텍스트 필드가 여기는 텍스트 필드 안 보이네요. 아까 요거 엔츄리는 한 줄에 텍스트를 입력받는 거고 텍스트 필드가 많이 쓰이는데 안 보이네요. 네, 이거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레이블이라는 거 많이 쓰입니다.
레이블은 우리 이런 엔트리 같은 거 두고 요 엔트리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뭔지 우리가 ID 같으면은 ID를 여기다 입력해라 하고 이렇게 콜론을 보통 표시 많이 하잖아요. 요것이 레이블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뭐 텍스트를 표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메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메뉴. 그리고 메뉴 버튼이 있어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은 요런 메뉴 버튼이 딱 생성되는데 요걸 누르면은 이런 메뉴가 생성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풀다운 메뉴 혹은 팝업 메뉴 이렇게 이야기하죠. 톡 튀어나오는 거 팝업 없다가 갑자기 화면 탁 나타나는 걸 팝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팝업 메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요거 아래쪽에 존재하는 그것을 하위 메뉴라고 그러죠. 그 하위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면 그건 풀다운 메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라는 것도 있어서 메시지를 누르면은 그 텍스트가 미리 입력해 놓은 텍스트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레이블 위젯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할 수 있는데 이 크기를 축소할 수도 있고 또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는 요 앞에서는 슬라이드라 했는데 여기는 스케일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여기 슬라이드라고 했죠. 그런데 이 슬라이드가 이렇게 요거는 미끄러지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이런 뜻에서 슬라이드인데 여기서부터 요까지 값이 크기가 요걸 움직이면서 바뀌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는 스케일이라고 그러죠. 크기. 그래서 슬라이드나 스케일이나 같은 용어로 쓰입니다. 이게 좀 이제 헷갈립니다. 자, 뒤에서 이제 우리 그 사용 예를 볼 때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스케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나올 때 다시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스크롤바라는 게 있어 갖고 이것도 스케일 혹은 슬라이드하고 좀 비슷한데 스크롤바는 아까 전에 요렇게 우리가 뭘 많이 집어넣었을 때 한꺼번에 다 안 보이니까 여기에 이런 게 있어서 내리면은 이 아래쪽에 안 보이는 거지만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걸 스크롤바라고 합니다. 스케일하고 좀 비슷하지만은 스케일은 움직이는 그 값, 수치를 입력하기 위한 거고 스크롤바는 이 수치 입력하는 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내리면은 아래쪽에 게 보인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는 엔트리는 한 줄을 입력하는 거고 텍스트 필드가 여러 줄을 입력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텍스트 필드 대신에 텍스트라고 쓴 것 같은데 텍스트 필드라고 하지 텍스트라고는 이야기 안 하는데 이건 내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줄을 입력하는 겁니다. 텍스트라는 건 없습니다. 텍스트 필드. 일단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한꺼번에 다 설명하면 뭐 나중에 또 잊어버릴 거고 나올 때 그때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거 뭐 하나하나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위젯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위젯, 버튼 위젯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버튼 위젯을 만드는 방법, 버튼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우리 앞에 예에서 레이블 하나를, 이 화면에 레이블을 하나 둘 때 레이블이라고 이렇게 썼죠. 요게 생성자라고 그랬습니다. 레이블을 생성할 수 있는 생성자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이 레이블을 어디에 위치시키느냐, 윈도우에 위치시킨다. 속성은 텍스트 equal hello tkin트다 하는 예를 들었죠. 이거하고 비슷하게 버튼을 하나 이 윈도우에 놓고 싶으면은 버튼이라는 생성자를 콜하고 이것을 윈도우에 둔다. 그러면 윈도우는 뭐냐? 여기 있네요. tk, tkin트 약자입니다. 역시 생성자라고 그랬죠. 이 생성자를 통해서 윈도우라는 객체 하나 생성하고 그 윈도우는 이겁니다. 이 tk 윈도우. 여기에 버튼을 하나 둔다. 그래, 버튼에 들어가야 하는 텍스트 클릭하세요. 네? 그래서 클릭하세요. 이렇게 들어가고 백그라운드는 이겁니다. 노란색. 포그라운드는 요 글자색을 이야기합니다. 블루네요. 그리고 폭은 80. 그러니까 요 폭. 그리고 하이트는 2. 요거. 그런데 요 80은 뭐냐면은 우리 터틀에서는 픽셀 단위로 나타냈지만은 요것은 글자 수입니다. 요것도 이제 헷갈리죠. 터틀하고 tkin트가 다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글자 수. 그래서 요 폭이 80자가 들어가도록 한다 이 말이죠. 80자. 그러면 하이트는 요 두 줄 들어갈 수 있도록 크기를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를 통해서 이름을 버튼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이제 강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생성자 이름도 버튼이고 객체 이름도 버튼이고 그래 버튼으로 버튼 만들었다 이러면은 좀 이상하니까 우리 보통 이것을 btn 이렇게 씁니다. btn이라는 객체를 만들었다. 그러면 btn.pack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객체는 마치 변수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꼭 객체 다음에는 점을 찍게 되어 있죠. 이 점의 의미는 이 앞에 거는 객체다. 요 뒤에 거는 이 객체가 가진 함수, 즉 메소드다. 만약에 이 객체가 팩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절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버튼이라는 객체 안에 어떤 메소드가 있는지 그거 알아보는 게 이게 이제 사실은 tkin트 공부고 또 파이썬 공부고 다른 프로그램 랭귀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하니까 객체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객체를 만드는 것은 클래스니까 클래스 안에 함수들이 어떤 게 존재하는지 그걸 이제 잘 알아야 그리고 또 그때는 파라메타가 필요하잖아요. 파라메타가 어떤 게 주어지는지 이걸 이제 공부하는 것 이게 사실은 그 코딩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어디서 찾는다 그랬죠?
여기는 파이썬에 다 들어있는 기본적인 그래픽스가 터틀, 파이썬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구이가 티킨트. 이러니까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 찾아보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초적인 공부를 하고 더 깊이 공부할 때는 그런 것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점팩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일단 여기에 보탄을 위치시키고 다음에 뭘 위치시킬 때는 그 다음 아래쪽에, 그래서 요 팩은 배치 관리자라 그래서 위젯을 배치시키는데 상하로 배치시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제일 위에, 그 다음에 배치시키면은 아래쪽에, 또 그 다음에 배치시키면은 또 그거 아래쪽에, 차례대로 이렇게 배치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그 TK 안에 있는 위젯을 이제 클릭하면은 거기에 맞는 실행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벤트 핸들러가 실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들어오는지 그걸 기다리는 게 메인 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window.main loop 이걸 꼭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위젯 중에 엔츄리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엔츄리라는 생성자를 통해서 엔츄리라는 객체를 만듭니다. 역시 윈도우 안에 포함시키고, 그러면 여기 윈도우 안에 이런 위젯이 생겼는데 이 위젯이 윈도우 안에 있고 속성을 여기 줍니다. 이런 것들은 속성이라고 그랬죠. 속성. 이것도 속성. 이것도 속성. 그래서 포그라운드를 블랙으로 하면은 이런 글자색입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요 뒤에 배경은 노란색. 위드스는 80자가 들어갈 수 있는 이건 글자 수라 그랬죠. 요런 엔출인데 여기는 텍스트 이퀄이라는 거 없죠. 이거는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헬로 파이썬 하고 느낌표까지 입력을 한 것을 예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entry.pack 했습니다. 역시 entry가 제일 먼저 나타나고 다른 것 이제 배치시키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 관리자 설명합니다. 우리 점팩이라고 했죠. 점팩은 압축 관리자. 그리고 그리드는 이렇게 생긴 거. 이런 식으로 생긴 것을 그리드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격자. 근데 격자라는 말은 잘 안 쓰고 다 이 그리드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절대 배치 관리자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좌표를 주는 겁니다. 어디다가 위치시켜라. 그래서 좌표를 줄 때 place라고 씁니다. 자, 미리 이야기하면은 이건 아래 위로 배치시키는 거고, 그리드는 이 그리드로 이렇게 칸을 줘가지고 요거는 0, 0다. 요건 0, 1이다. 그러면 요거는 1, 0가 되겠죠. 요거는 1, 1이 되겠죠. 요거는 2, 0가 될 겁니다. 요거는 2, 1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칸마다 칸을 나타내는 요
로 값과 칼럼 값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위치시키는 거. 이게 이제 그리드고 플레이스는 좌표 주는 거고,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놓고, 먼저 압축 배치 관리자. 압축 배치 관리자는 팩이라고 쓰는 겁니다. 점팩 했죠. 버탄을 3개를 생성을 했네요. 첫 번째 버탄은 텍스트가 박스 넘버 1, 두 번째 거는 박스 넘버 2, 박스 넘버 3인데 점팩 하니까 제일 첫 번째 거 박스 넘버 1이라는 게 제일 위에, 그리고 박스 넘버 2라는 게 그 다음 아래쪽에, 박스 넘버 3는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폴트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요 갈로 안에 아무것도 안 썼네요. 여기도 속성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 속성을 생략했을 때 상하로 이렇게 배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갈로 안에 어떤 값을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side equal left, 여기도 side equal left, side equal left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면 side니까 옆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side equal left 하면은 좌에서 우로, right 하면은 우에서 좌로, 제일 먼저 생긴 게 우측, 그 다음에 옆에, 왼쪽 옆에, 그 다음에 왼쪽 옆에, 이런 식으로 우에서 좌로. 탑은 side equal, 이걸 side 말 대신에 다른 거 해버리, 다른 거 쓰면 좀 이상하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side로 썼습니다. 그래서 side equal top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side는 옆으로 이 말인데, 하여튼 탑이라고 하면은 상에서 하로 배치하는데 디폴트로 side equal 탑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위로 배치할 수도 있겠죠. 제일 첫 번째 게 제일 아래쪽에 가도록, 그거는 side equal bottom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버탄 사이에 여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여백 주는 것을 패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패드는 우리 쿠션 줄 때 안에 집어넣는 게 이걸 패드라 그러죠. 선수들이, 운동선수들이 이제 다친 걸 보호하기 위해서 패드를 붙이죠. 이런 건 이제 완충장치처럼 하는 거, 붙이는 거, 혹은 이제 우리 무릎 보호대 같이 이렇게 끼는 것도 있잖아요. 손목 보호대. 그래, 끼는 것도 패드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그 용어를 써서 패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버탄에서 이런 속성, 이 속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선택 속성입니다. width, height, 그 다음에 pad x, pad y. width나 height는 우리가 알겠는데 pad x가 pad y는 뭐냐 이 말이죠. pad x는 위젯의 가로축 여백을 나타냅니다. 요 x는 우리가 보통 좌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가는 이 가로축에 대해서 패드를 주는 거고, y는 우리 세로축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세로축에 대해서 패드를 주는 겁니다. 그걸 정수값으로 줍니다.
요 단위는 픽셀 단위입니다. 픽셀 값.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버탄에 팩하고 패드 X10, 패드 Y10 이렇게 하면 외부 여백을 조절하는 거고, 그런데 똑같이 .팩 했는데 이 속성값을 iPad X, iPad Y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I자가 없고 여기는 I자가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인데 I자가 없으면은 외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팩을 이렇게 할 때 버튼을 하나 두고 다음보다 지금 사이드 이퀄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디폴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이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붙을 건데 패드 X10 하면은 요 옆에 거 하고 요렇게 10만큼 거리를 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 게 붙으면은 또 옆에 거 하고 10만큼 거리가 생기겠죠. 그럼 사실은 20만큼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10, 요거 10이니까 20만큼 거리가 생겼습니다. 이게 패드 X입니다. 패드 Y는 만약에 사이드 이퀄 우리 탑 이렇게 했다면은 이거 하나 생기고 다음에 이렇게 생기겠죠. 밑에 생기겠죠. 이때 패드 Y가 10이니까 이것과 이거 사이에 10이라는 간격이 생기고 또 요 아래 끝을 밑에 배치할 때 또 10만큼 요래 거리를 두니까 전체적으로 20만큼 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젯의 요 위젯과 위젯의 외부에서 이런 여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외부 여백을 조절할 때 이때 패드 X, 패드 Y를 씁니다. 여기 패드 X, 패드 Y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것 말고도 iPad X, iPad Y 가 있는데 그거는 내부 여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가 있고 또 사이드 있고 레프트 해서 옆에 하면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iPad X, iPad Y 하면은. 왜냐하면은 원래 크기에 여백이 이렇게 안쪽에서 10만큼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원래 크기가 이렇게 있는데 안쪽에서 이렇게 여백이 생기니까 이거 두 개는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이거 원래 크기. 그게 아이패드 X고 아이패드 Y 마찬가지겠죠. 아래 위로 이렇게 배치가 될 때 그때 Y 방향에 대해서 세로축에 대해서 내부에서 위젯의 내부에서 10만큼 이런 여백이 생기는 것. 그래서 여기에는 없지만은 아이패드 X, 아이패드 Y 라고 해서 내부 여백 설정을 한 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놨습니다. 자, 얘가 여기 있네요. 버튼 3개가 있고 팩 해서 사이드 있고 레프트 이렇게 하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데 패드 X 100, 패드 X 100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외부였죠. 외부면은 분명히 아까 설명할 때는 이렇게 외부에 여백이 생기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버튼이 3개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생길 거라고 했는데 이게 붙어버렸네요. 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사용례입니다. 이거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